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로 자기소개하는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입니다. 제가 제 소개하겠습니다. 영어로 자기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에서 let me는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제가 뭐뭐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고 싶어요. 라는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let me turn off the heater. 제가 히터를 끄겠습니다. 그런데요. 히터를 끈다라는 것은 이제 실내가 지금 좀 더워서 온도가 좀 너무 높으니까 끄고 싶다는 표현인데요. 만약에 그 온도가 확실하게 뜨겁지 않고 덥지 않고 누군가는 좀 추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표현보다는 제가 히터 꺼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공손한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let me turn off the heater는 누가 봐도 누구에게나 지금 좀 더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울 때는 내가 끄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는 판단이 될 때 일어서면서 let me turn off the heater, 히터를 끄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 뉘앙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Let me check.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확인하겠습니다. Let me find it.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I will find it 보다는 let me find it이 좋아요. 왜냐하면 I'll 같은 건요.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그냥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뭐뭐 할게요. 이렇게 좀 약간 좀 묵뚝뚝한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하고야 말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제 소개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묵뚝뚝한 표현도 아니고 뭐 강력한 내 의지를 갖다가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냥 공손하게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 let me를 씁니다. I'll 쓰지 않습니다. let me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let me는 꼭 윗사람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라요. 엄마가 아이한테 좀 부드럽게 말할 때 엄마가 뭐뭐 해줄게 이런 표현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let me help you. 엄마가 도와줄게. 이런 표현 또는 아이가 철봉에 매달릴 때 이렇게 붙잡아 주잖아요. 붙잡다가 hold이에요. 그래서 위로 붙잡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up을 써서요. let me hold you up. let me hold you up. Let me hold you up. 엄마가 붙잡아 줄게, 받쳐줄게, 밑에서 받쳐줄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let me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let me 이 트 발음이 안 나도요. let me죠. let me는 아닙니다. 니은이 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이 자음동화 때문에 이 let me가 let me가 돼요. 니은 받침이 되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니은 받침 만들지 마시고 그냥 let me, let me. let me가 아니라 그냥 let me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Let me help you. Let me introduce myself. 우리 한 번씩 따라해 볼까요? Let me introduce myself. Let me turn off the heater. Let me check. Let me find it. Let me help you. Let me hold you up. 네, 근데 여기서 이제 let me turn off the heater, 히터를 끄겠습니다에 관련된 표현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turn on the heater 하면요, 난방기를 켜다예요. 예, turn off the heater 하면 끄다. turn up the heater 하면 온도를 높이는 거고요. turn down the heater 낮추는 거고요. on and off 하면 켰다 껐다 하는 건데요. 꼭 전기만 켰다 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말다가 막 할 때 그럴 때 on and off 예, 그렇게 간헐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Turn on the heater. Turn off the heater. Turn up the heater. Turn down the heater. On and off. on and off의 순서를 뒤집어서 off and on에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off and on. 네. 잘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My name is 인선신, 신인선이라는 사람이 자기소개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한데요. 다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자기소개 이렇게 쭉 이제 나가면서 얼마나 빨리 맞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My name is 인선신. 네. 제 이름은 신인선입니다. 예. 그래서 영어 이름하고 우리 last name, 성하고 이렇게 순서가 다르다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제 이름은 신인선입니다를 저는 신인선입니다라고 말해도 되듯이 영어도 마찬가지로 I am 인선신 해도 됩니다. I am 인선신. 네.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 하셨던 분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름하고 성을 이렇게 바꿔 쓴다. 서양처럼 이렇게 성이 뒤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영어의 규칙을 따라주는 게 좋아요. 왜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는 미국 사람들이 성을 뒤에다 쓰니까 우리도 뒤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I live in 파주, 경기도. 저는 파주에 살아요. 근데 이 파주는 어디에 있냐면 경기도에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으로 쓰고 싶다면 경기도가 대한민국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큰 장소, 넓은 장소로 확대되어집니다. 그래서 파주, 경기도, 사우스 코리아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래서 뭐 파주에 있는 어느 읍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읍은 파주 앞쪽에 오는 거죠. I live in 무슨 읍. 뭐, 너 율곡리, 파주, 경기도 이런 식으로 리나 읍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시가 나오고 도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 쓸 때 우리가 편지 봉투 주소 쓸 때도 몇 동 몇 호 쓰고 그다음에 무슨 마을 그다음에 뭐 요새는 리라 그러지 그러니까 무슨 로 그러죠. 로 쓰고 그다음에 구, 시, 도 그다음에 대한민국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장소 근처에 좀 유명한 뭔가가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호수공원 근처에 살아요. 그렇다면은 I live near 호수공원 하면 되겠죠? I live near lake park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디 근처에 살아요. 자, 지금 신인선이라는 사람이 파주에 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I'm a writer and artist. 저는 작가이며 문인이면서 화가입니다. 저는 문인이며 화가예요. 신인선한 인물이 I'm a writer and artist라 그랬고요. 뭘 좋아하냐면요. I like. 저는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하냐면 reading books.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drawing.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I like writing poems. writing은 쓰다예요. 쓰다가 write인데요. 여기다가 동사 like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write를 못 쓰고 우리도 왜 쓰기, 쓰는 것 있듯이 영어도 똑같아요. 쓰기, 쓰는 것. 우리도 왜 쓰기, 쓰는 것 두 개가 있잖아요. 영어도 두 개가 있어요. 사실 writing도 되고 to write도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writing 배워보겠습니다. I like writing poems. 포임은 시예요.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뭐 여러 개 쓰는 거지요. 딱 하나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임 쓰고요. 아까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수 복수 구분 없어요.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달랑 한 권이 아니라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는 구분을 해줘요. 복수면 books, poems 이렇게 s를 꼭 붙여줍니다. 저는 시를 쓰는 것도 좋아합니다. 맨 뒤에 있는 too, to는 또한, 역시란 뜻을 갖습니다. 자, 신인선이라는 사람은 멋진 인물인데요. 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I'm so happy to meet you.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누군지 아직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네.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표현들 영어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y name is Insiansin. I live in Paju, Gyeonggi-do. I am a writer and artist. I like reading books and drawing. I like writing poems, too. I'm so happy to meet you. My name is Insiansin. I live in Paju, Gyeonggi-do. I am a writer and artist. I like reading books and drawing. I like writing poems, too.
I'm so happy to meet you. 자기소개 시간에 많이 말하는 표현 중에 저는 언제 결혼해서 아이가 몇이 있고 뭐 지금은 몇 살입니다 라는 표현 많이들 하시지요. 네, 그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I got married in 1522. 저는 1522년도에 결혼했습니다. I got married. 저는 결혼했습니다. 언제 연도 앞에 in을 씁니다. 이율곡 is my son. 이율곡이 제 아들입니다. 자, 서양에서는 엄마와 아이들의 성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마가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아빠 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엄마와 아들의 성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율곡 is my son. 신사임당의 아들은 성이 이씨지요. 이원수라는 남편과 결혼을 했죠. 자, 아들이 있습니다. I have a son.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I have a daughter. 네, 저는 작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I had a son last year. 네, 작년이니까 have의 과거형 I had a son last year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들을 낳았어요를 사전 찾으면 give birth to가 나와요. give birth to. 근데 이 give birth to는요, 미국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말할 때 출산하다라는 표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아들 낳았어요 그러죠.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 I had a son 하면 좋아요. 근데 꼭 출산했어요라는 표현 할 때만 give birth to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give birth to 대신에 그냥 have 동사의 과거형 I had a son last year. 저는 작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또는 몇 년도에 아들을 낳았어요. in 다음에 연도 쓰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좋아하는 표현할 때요.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죠. like는 뭐뭇을 좋아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주어 I와 동사 하나가 이미 주어 동사 있으므로 그 다음에 또 동사 나올 수 없어요. 영어는 수학하고 마찬가지로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 딱 1대1 관계예요. 더 쓰고 싶으면 동사 더 붙이고 싶으면 접속사 and 같은 접속사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그 문장들은 굉장히 짧아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뭐 and나 but이나 이런 접속사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하나여야 되는데요. 근데 나는 을 좋아합니다.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행하다라는 동작을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여행하다가 여행하기, 여행하는 것 이렇게 바뀌듯이 영어도 이 동작을 명사처럼 네, 그래서 여행하다를 여행하기, 여행하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두 개잖아요. 여행하는 것, 여행하기. 영어도 두 개예요. 그래서 traveling도 있고 to travel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ing 형태 배우겠습니다. traveling. 저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I like traveling. 자, 그 다음에 저는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I like walking. 이 L이요. 발음이 거의 안 나죠? I like walking. 자, 따라해 보세요. I like walking. I like walking. 네, 요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I like taking a walk. 따라해 보세요. I like taking a walk. 네, 저는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I like listening to music.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I like seeing movies. 영화보다 할 때는 이 see 동사 많이 쓰고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해요 할 때는요. 이 see 대신에 watch라는 동사 있어요. 그래서 I like watching television dramas. 자, 우리는 단수 복수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요. 하나가 아닐 때는 s를 붙여줘요. 쓸 수 있는 경우에. 그래서 영화 여러 편을 보는 거 다 좋아하는 거죠. 딱 어떤 특정 영화 하나만 보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닐 때 그냥 일반적으로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복수형 쓰는 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movies가 맞고요. 한국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요. 저는 8시면 보통 드라마를 봅니다. 뭐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럴 때 dramas까지 해줘야 돼요. 그냥 특정 드라마 딱
하나만 좋아하고 나머지 다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는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I like watching TV dramas. I like watching television dramas. 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춤추는 거 좋아합니다. I like dancing. 예. 자,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 말로 할 테니까 영어로 해보세요. 저는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음악 감상을 좋아합니다.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춤추는 것을 좋아해요. 예, 자기소개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니까요. 그냥 외워두는 것도 좋겠고요. 너무 많으면요. 직접 좋아하시는 것만이라도 외워주세요. 그래서 소개할 때 나와 관련된 것들은 외워서 표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요. 자기소개를 할 때 나라는 사람을 특징 짓는 몇 개의 문장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요.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나의 어떤 점을 궁금해할까를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자기소개하는 문장이 늘 똑같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수업을 하면서 강의 첫날 제 소개를 할 때는 영어 교사에 관련된 소개를 조금은 넣어야겠지요. 왜냐하면 학생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제 영어 경력과 저 사람이 영어를 얼마나 잘 가르칠까 등등의 것들이 궁금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자기소개 문장들을 넣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소가 그런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한다면 굳이 제가 영어 경력이 얼마큼 되고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자기소개 문장을요. 딱 하나만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이런 표현을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자기소개가 제대로 돼야 상대방이 저 사람하고 좀 사귀어보고 싶다.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자기소개 표현 배운 것들 총동원해서 멋진 문장들로 이 오늘의 과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